안녕하세요, 해서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스케치를 여기까지 진행하게 된 색칠 과정을 디테일하게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완성은 아니고 한번 컬러의 초안을 잡아본 컬러로프라는 과정입니다. 제가 상업적으로 외주를 받아서 그림 그리는 작가가 아니라 제 개인 내면의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그려내는 개인작 위주로 활동을 하는 작가다 보니까 좀 그림을 그리는 프로세스 자체를 여유롭고 느긋하게 가져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한번 어떻게 그렸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머릿속에 어떤 분위기로 칠하고 싶은지 그 컬러의 감각이 대충 있어서 한번 무작정 발라봅니다. 어떤 어두운 공간에 약간 초록초록한 그런 여름 감성이 잔뜩 있는 공간인데 밝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랑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뉘어진 공간을 그리고 싶어서 그렇게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을 확실하게 분리해두면서 한번 색을 발라봐요. 굉장히 처음에는 거칠게 들어갑니다. 스케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애초에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면 초반부터 그냥 성실하게 좀 디테일하게 해나가도 괜찮은데 저는 굉장히 높은 디테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한계치 그 이상으로 항상 원하기 때문에 그 초반부터 신중하게 들어가면은 항상 꺾이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물 간의 경계도 좀 깔끔하게 하지 않는 채로 브러쉬로 좀 거칠게 발라가면서 아, 이런 색으로 발라볼까? 저런 색으로 발라볼까? 이러면서 색을 한번 칠해봅니다. 어떻게 칠해야 할지 알아가지고 칠한다기보다는 칠하면서 어떻게 칠할지 보는 그런 느낌인 거죠. 어차피 디테일한 묘사는 나중에 본 게임 들어가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디테일한 걸 빼더라도 어떤 식으로 색감이 나오도록 할지 그것들을 결정하는데 이제 총력을 기울이면서 최대한 거칠게 발라봐요. 저는 예전에 색칠을 진짜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입시할 때 저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너는 어쩜 이렇게 걸레밥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냐 하면서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색칠을 되게 서툴게 했던 아이였고 타고났던 그런 센스나 컬러에 대한 감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색감이 타고났던 그런 친구들이 너무 명확히 주변에 있었다 보니까 입시할 때 아, 이게 색감이 타고나는 게 되게 크고 이 센스가 있는 애들은 이론 같은 걸 몰라도 그냥 하는구나. 이거를 어릴 때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가지고 되게 절망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색칠을 하기 위해서 이론 공부를 굉장히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론 공부는 색의 3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요. 색의 3요소는 이렇게 색조, 채도, 밝기가 있는데 밝기는 여러분이 아는 밝아지면 하얘지는 거, 어두워지면 검정색으로 변하는 거 이거고 채도는 색의 선명도입니다. 다 죽이면 이렇게 흑백이 되고 살리면은 굉장히 쨍하고 선명한 색이 나와요. 색조는 색의 온도예요. 푸른색으로 가면은 약간 우울하고 어두컴컴한 그림이 나오고 노란색으로 가면은 이제 밝고 약간 경쾌한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이렇게 색의 이 세 가지 지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를 한 이후에 저는 좀 그래도 색칠이라는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안에 한 건 아니고 몇 년 걸렸죠. 스케치 과정도 마찬가지고 컬러 과정도 그렇지만 제가 한참 공부를 하면서 지나와 보니까 감각형 센스, 그러니까 타고난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분야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다 잘 해버리니까 딱히 자신만의 체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도 없어서 컨디션에 따라 굉장히 결과물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도 있는데 자신만의 이론 체계를 갖고 있는 그림 작가 혹은 예술가들은 초반에 성장할 때는 그 성장세가 굉장히 더뎌도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론적인 경험적인 데이터를 깔끔하게 쌓고 나면은 그 자기가 세운 체제가 나를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더라고요. 왜 그 JYP의 그 노래 보컬 교육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JYP는 자기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노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항상 그것들을 또 배우고 가르치고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고음은 그냥 입 벌리니까 나오던데? 이런 말 말고는 가르치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프로듀싱과 노래를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저도 그림 강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제가 그림을 배경 일러스트를 화려하게 잘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거를 그려낸다고 해서 이게 되게 타고난 재능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고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쌓은 정말 많은 그림의 이론적인, 기술적인, 철학적인 지식과 지혜들은 실제로 공부하고 연습하고 깨지면서 알게 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재능의 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끼기보다는 설랑님도 공부하면 됐으니까 나도 오래 걸리더라도 공부하면은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바꿀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다면 우리가 갖고 태어난 요소들을 잘 파악해서 키워서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의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내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재능으로 인한 열등감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러 러프를 하면서 거칠게 따로 색의 초안을 잡아보는 것도요. 제가 본 게임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색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그게 정말 색칠을 못하는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묘사를 하는 과정과 이렇게 컬러 러프를 하는 과정을 분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색칠하는 거 아닌가? 이게 초안을 잡는 거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디테일하게 저 머리카락과 나뭇잎과 바닥의 풀들과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저것들을 하나하나 조각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색감, 그러니까 이 그림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감수성을 완전히 놓쳐요. 제가 색칠하는 과정을 너무 못하니까 그게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딱히 뭐 인물 그린다고 배경을 못 그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식물을 그린다고 인공물을 못 그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었는데, 색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이 공간을 이루는 전체적인 감성이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색칠 과정과 그 인물이나 배경을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깎아내는 조각하듯이 입체를 만들어내가는 그 채색 과정이 전혀 분리가 안 돼가지고 그 색칠 과정에서 감성을 잡는 컬러링과 물체를 디테일하게 보이기 위해서 현실감을 집어넣기 위해서 입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컬러링 과정을 내가 완전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야 두 개 다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나와서 그 과정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좀 발라보고 저렇게 덮어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니까 별로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어둡네 하면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계속 보면서 분위기만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컬러감을 어떻게 할까만 보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컬러라는 게 대체 뭐냐라고 하신다면은 컬러에서 느껴지는 감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파란색이라도요, 피카소의 청색시대와 같은 그림은 이제 엄청난 우울감과 고독, 이런 슬픔 이런 게 느껴진다면 포카리 스웨트의 광고에서 나오는 파란색은 굉장히 청량하고 순수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것처럼 색에는 사람의 감수성과 이야기를 건드릴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크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색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림에서 어떠한 감정이나 분위기를 끌어낼지 결정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분위기를 색칠해서 잘 잡으려면 내가 원하는 그려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뭔지 그 목적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칠을 잘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색칠을 잘한 상태가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누구는 되게 어둑하고 적막하고 묵직하고 약간 사연 있어 보이는 슬픈 분위기로 나와야 되게 색칠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되게 밝고 명랑하고 사랑스럽고 러블리하게 나와야 되게 잘 뽑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연물의 약간 그 힐링되는 감성과 되게 판타지스러운 느낌, 그리고 게임 아트에서 볼 법한 환상적이지만 디테일한 현실성이 있는 그런 느낌, 그렇게 했을 때 색칠을 잘 했다라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이렇듯이 그림에다가 내가 원하는 감성을 구현하려면 내가
컬러로 표현하고자 하는 감수성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SNS에 떠도는 존잘님들 그림 보면은 다들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아, 나도 색칠 잘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존잘님들 그림을 보더라도 다 색칠을 잘했더라도 유난히 여러분들이 와, 색칠 진짜 끝장나게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작가님들 거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내가 원하는 컬러 감수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림 속의 인물을 저렇게 좀 파란색, 하늘색으로 바꿔보고 있는데, 저것도 좀 이런 색으로 인물을 그리면은 좀 약간 환상적인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는 좀 환상적인 느낌을 전체적인 정서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림 작가예요. 그래서 게임 컨셉 아트 이런 거 잘 그리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나 원화가 분들을 보면은 진짜 색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되게 일상적인 사진이나 풍경을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색칠을 하시는 분은 되게 기본기가 탄탄하다 이런 생각은 해도 색칠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좋아하는 색칠 잘한다, 내가 좋아하는 이 정말 작품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뭔지 알아차리는 시간을 일단 가지셔서 목적지를 찍어야 그것을 향해서 어떤 공부라든지 작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판타지 배경 일러스트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는 일단 배경을 어떻게 그리는지 공부했던 시간, 그리고 저런 환상적인 색감은 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이런 걸 알아보는 시간을 한 몇 년 보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판타지 아트를 잘 그리시는 게임 원화가 분들을 찾아가서 뭐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그렇게 하기도 했고, 대체 저런 식의 살짝은 어떻게 하는 걸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또 직접 그려봤던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찍어야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움직이고 운전을 하고 헤매더라도 다시 목적지로 돌아가는 길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목적지가 없으면 출발할 때 굉장히 애매합니다. 얼마 전에 1대1 개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꿈이 굉장히 큰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단하고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단하고 큰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건넨 조언은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위한 공부를 해라 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엄청나게 성공한 일러스트레이터 혹은 그림 작가 혹은 그림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무작정 그 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그린다고 거기로 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현재 내가 해야 할 공부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 유튜버로서 굉장히 커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하는 공부라든지 행동력 이런 것들은 그저 영상 하나를 잘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나 이상의 영상을 좀 꾸준히 퀄리티 있게 뽑아내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족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큰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은 목적지도 찍지 못하고 마냥 거대한 그런 꿈만 있어서 모든 내가 하는 것들이 좀 불만만 가득한, 나는 왜 이 지경일까? 왜 이것밖에 못할까? 약간 이런 불만만 가득 찬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어서 달리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거, 지금 그림 한 장 그리는 거, 지금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드는 거, 요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뭘 부족한지 파악하지 않고 꿈만 큰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는 이상과 너무나도 다른 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해서 지금 현재 내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않고 마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데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다시 색칠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 이 그림에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컬러의 감수성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색칠 잘하고 싶다 해서 색칠을 하는 게 아니라 색칠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그림으로 어떤 감성을 표현하고 싶지? 뭐 청량한 걸 그리고 싶나? 우울한 걸 그리고 싶나? 아니면은 해설왕님처럼 어떤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나 하고 지금 눈앞에 그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색칠 잘하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색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 그 작은 그 목적, 그거가 확실해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도 마냥 이제 그림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열등감과 지금 스스로에 대한 자기 혐오와 이런 것에 완전 매몰돼서 눈이 돌아가 있다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려고 뭐 그림 공부를 한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뭐 VOD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온갖 짓은 다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그림에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지금 내가 이 그림으로 구현하고 싶은 어떤 특정 분위기나 이런 거는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허들을 하나하나 좀 넘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의 열등감이 굉장히 큰 사람은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지금 당장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림 정말 짱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림체를 바꿔야 되나? 뭐 돈을 벌어야 되나? 뭐 당장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것 같은 그림체로 나를 바꿔야 되나? 하면서 뭔가 거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일단 눈앞에 작은 목적지가 하나 세팅이 되어 있어야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성공이라든지 목표 성취도 따라오는 것처럼 색칠하는 것도 내가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 그림의 이미지, 그것을 머릿속에 콱 박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색칠해야 되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몽환적이고 색채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목적지가 있으니까 저렇게 초록색 위에 뭐 연보라색, 하늘색 이런 것들을 얹어가면서 원하는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항상 수업을 했을 때도 그렇고 당장 눈앞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작 어떻게 그리고 싶다가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이 그림을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단해지고 싶은 생각만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떤 분위기로 그리고 싶냐니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멍해요. 그래서 그림이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모르는 거다라고 대답해 주면서 그리고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싶은지부터 정해보자를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좀 진도가 나갔던 그런 학생들과의 경험도 있고 그림을 그리다가도 그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리고 싶은지 결정이 안 되니까 그림을 그리다가도 계속 이 길 저 길로 빠지는 거예요. 색칠하다가. 이거 빨간색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초록색도 괜찮을 것 같고 초록색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빨간색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떻게 하고 싶다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내내 방황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빨간 분위기로 가야지 중간에 그거를 왜 바꾸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SNS에서 다양한 작가님들의 그림을 보고 또 다른 사람 그림을 보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존잘님이 이런 분위기의 그림을 올리니까 나도 그런 분위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래서 생각보다 초보자들이 그림 완성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 기술력이나 기본기가 없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어떤 감성으로 그림을 끌고 가고 싶은지 그 기준, 취향의 기준, 컬러 감성의 기준이 없어서 못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그냥 색칠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뭘 먹고 싶은지 결정을 안 하면은 식당 사이를 뺑뺑이 돌다가 결국 아무 데도 못 들어가서 배고픈 채로 식사를 못 하게 되는 것처럼 그림도 그 명확한 도착지의 감수성이 없으면 끌고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색칠할 때 의외로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런 컬러의 감수성을 내가 명확히 아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시작부터 그곳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변해가서 뭔가 그늘 속에 있는 뭔가 환상적인 자연 풍경 같네? 라는 느낌이 나게 만든 것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러한 감수성이 머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영상 보시고 앞으로 색칠을 할 때는 어떤 분위기로 칠하고 싶지? 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으시고 출발을 한다면 전보다는 조금 더 헤매지 않고 그림을 그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컬러 러프를 조금만 더 손댄 다음에 묘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소녀의 머리카락도 좀 하늘하늘한 엘프 같은 하늘색으로 바꿔주고 싶네요. 너무 저렇게 시꺼멓게 저기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강해 보여가지고. 묘사를 하는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일주일 안에 영상이 안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다른 드로잉하는 영상을 하나 새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어려운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이나 사연 같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질문하신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또 추후에 영상으로 만들어 올 테니까요. 편하게 이것저것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그림으로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꿀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